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0일 오전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언론에 들 겁니다. 우선 언론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 약 3만 명입니다. 3개 사단 규모입니다. 인구당 기자가 제일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취재하는 모습을 보면은 극성이고 열심이고 때로는 무례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가 정권을 바꿉니다. 촛불 시위를 촉발한 언론의 최순실 보도가 결국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거칠고 열심인 언론이 기피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기자들은 위험 지역에 가지 않습니다. 전장에 가지 않습니다.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이런 데 가지 않습니다. 가더라도 슬쩍 스쳐서 그냥 여행객처럼 갔다 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기자들은 거기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상당수가 죽기도 합니다. 한국 기자치고 전쟁 지역을 취재하다가 죽은 사람은 최병우 1950년대입니다. 한국일보 기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광주 세월호란 이름 앞에서는 갑자기 작아집니다. 작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기자임을 포기를 합니다. 그 예를 설명드린다면은 어제 소개를 해드렸던 월간조선의 3월호 특종입니다. 특종 내용은 김대중 비자금 관련 1억 달러 수표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1억 달러입니다. 1억 달러. 여러분 1억 달러 수표 본 적 있습니까? 1억 달러입니다. 1하고 공이 몇 개 달리면 9개입니까? 1억 달러 수표를 월간조선이 취재해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대중 관련, 삼남 김홍걸 관련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것을 보도한 월간조선 3월호는 이 기사를 아주 크게 취급을 했습니다. 표지에서는 단독 DJ 비자금 관련 1억 달러 수표 사본 확인. 본문에서는 아주 긴 기사를 실었습니다. US뱅크가 발행한 수표 사본은 존재, 김홍걸 등 당사자들은 부인, 국정원과 FBI 1억 달러가 북한 유입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합동 공작. 이것은 팩트입니다. 국정원과 FBI가 이 1억 달러가 북한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조인트 오퍼레이션을 했다는 겁니다. 조인트 오퍼레이션.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정황상 수표 사본 존재하고 이런 정황이 있으니까 이것은 사실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억 달러를 추적했던 국정원 간부들은 한결같이 있다는 겁니다. 1억 달러는 빙산의 일각이다. 동부까지 합치면은 동부, 서부, 미국의 서부, 동부, 미국의 서부, 시애틀, 동부, 뉴욕 양쪽에 있는 김대중 비자금 규모는 13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추정입니다. 이거는 추정된다. 그 중에 1억 달러는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월간조선 기사에 의하면은 물론 당사자인 김홍걸 그리고 자금 관리자로 보이는 전성식 두 사람은 반론문을 써서 부인을 했는데 그 부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 1억 달러 수표가 왜 가짜냐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은 월간조선을 읽어보시고 조갑제닷컴에 기사 전문을 올려놓았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이게 김대중 비자금 관련 3번째 취재입니다. 3번 취재한 걸 합치면 단행본 한 권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 언론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천지 대사건이라고 합니다. 기자들 사이에 이런 정보가 실렸다면은 너도 나도 이 기사를 인용을 해가지고 쓰고 각각 따로 심층 취재를 해가지고 조국 사태처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기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조선일보에도 나지 않았어요. 월간조선, 조선일보 자매지입니다. 조선일보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론에 안 났다는 거죠. 딱 한 군데 뉴데일리에서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뉴데일리에서 조갑제닷컴이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김대중 앞에만 서면 언론이기를 포기한다. 그런데 이게 덮여질까요? 한국 언론이 눈 감는다고 해가지고 세계 언론이 눈을 감을까요? 그리고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한국 언론은 광주, 김대중, 세월호 앞에서 작아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섰다가는 격렬한 항의가 들어온다는 거죠. 항의가 들어온다. 더구나 이 김대중 비자금 의혹 추적 사건은 국정원이 했습니다. 2010년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그 뒤 한 3년 동안 추적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추적하니까 기자가 취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게 들어갔죠. 당사자들을 해킹했다는 뉘앙스의 재판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간조선 보도보다는 훨씬 더 새로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세청까지 협조를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단서를 포착을 했으면은 사실은 이것은 공론화했어야 됩니다. 국가적 사건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미국에 거액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일부가 북한을 통해서 들어가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하면은 이 사실을 공개하고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이명박 정부가 이념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실용적인 사람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은 이념 문제,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자꾸 꼬리를 내렸습니다. 광우병 난동 사태 때 꼬리를 내렸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당하고도 북한에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비자금에 대한 거의 확실한 정보를 장악하고도 그걸 덮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활용했다기보다는 안보적 사건으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건으로 매듭을 지었어야 되는데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덮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김대중 의혹을 비자금 의혹을 덮어주어서 고맙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럴 사람입니까? 오히려 왜 덮었느냐가 아니고 왜 조사를 했느냐. 이것은 풍문이다. 뜬소문이다. 뜬소문을 조사하는데 왜 국정원 돈을 썼느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이걸 조사했던 국정원 직무를 수행한 사람을 구속 재판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최종업 차장 징역 1년 6개월 그 밑에 실무적으로 이 사건을 추적했던 국장 김성현 씨는 징역 2년을 지금 선고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그러면은 균형을 맞춰가지고 최소한 이 비자금의 실체 여부는 국가가 확인하겠다. 더구나 북한을 도울지도 모르는 일종의 반역적 성격의 자금일 수도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닌데 그건 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덮음으로써 오히려 당하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 이념 문제나 안보 문제에서 타협적으로 나가면은 반드시 이런 꼴을 당합니다. 반드시 이런 꼴을 당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징역 17년 선고받고 재수감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혹한 일이죠.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취임했을 때 남한의 반역 세력을 일소하라는 역사적 사명을 띄었는데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광요 수상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산당과 싸울 때는 너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라고 싸워야지, 한 사람 죽는다고 해야지 그게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그 표본입니다. 지금 김대중 비자금 의혹 추적 사건은 수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언론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느냐 하면은 일방적으로 검찰이 발표한 걸 그대로 옮기면서 풍문을 수사했다, 뒷조사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가보면은 판사도 이게 비자금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자금 실체가 있는데 이게 북한과 관련성이 있다, 북한에 들어가는 비자금이다. 그럼 당연히 국정원이 취재를 해야 국정원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 변호인들도 아주 약하게 나옵니다. 주눅이 들었는지. 그러니까 검찰 페이스로 가면서 판사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노골적으로 따지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판사도 있습니다. 그럼 뭘 따집니까? 국정원이 선 자금 추적하는 데 들어간 돈이 국정원의 말하자면 격리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따지고 있어요. 참. 그런데 놀랍게도 기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판정에 기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월간조선 기자 그리고 세정신문 기자 빼고는 이 국세청 담당자가 국세청 차장 그리고 청장 한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세무 관련 언론에서 좀 쓰고 메이저 언론에서 쓰지도 않고 취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월간조선이 그 사람들 대신해가지고 열심히 좋은 기사를 만들어 놓으면 이걸 또 은폐를 해요. 이번에 이제 언론이 은폐를 합니다. 언론이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 1억 달러 수표 사본 확인까지 보도하지 않는다면 언론이 진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은폐하는데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기자도 아니고 언론도 아니죠. 김대중 앞에서 마냥 작아지고 있는, 그러나 이 사건은 점점 커질 겁니다. 왜냐? 월간조선이 손을 댔으니까 이제 끝장을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1억 달러 수표 사본이 가짜가 아니라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자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라면. 그런데 가짜라는 주장은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고 하는데 반박되지 않는 사실 보도니까 사실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10억 달러가 된다. 10억 달러가 넘는다. 그럼 지금 누가 관리했느냐? 누가 조성했느냐? 무엇보다도 이걸 국정원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사람을, 진실을 규명할 사람을, 그러니까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 돈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김정은의 핵 개발에 쓰이지 않도록 차단하려고 한 사람들, 그러니까 안보 기관의 간부들을 감옥으로 보낸 사람이 역적 아닙니까? 애국자를 감옥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반역 자금을 덮기 위해서 애국자를 감옥으로 보냈다. 거기에 검찰 그리고 재판부가 합세하고 여기에 언론, 한국 언론이 묵시적으로 동조했다. 이런 구도입니다. 이런 구도. 이런 구도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기자들 취재 경쟁 벌려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1억 달러 수표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릴 때 아마 역사가 새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자가 역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기자가 역사. 제가 1995년, 6년 무렵에 이스라엘 취재를 자주 갔는데 텔아비브 근방에 가면은 기갑사단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벽에 We made history라고 써놨습니다. We made history. 우리가 역사를 만들었다. 대한민국 언론 그동안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치열한 취재 경쟁을 통해서 한국 언론이 역사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